낙동강변 옛 명례포구에 자리잡은 명례성지. 명례성지에는 두 개의 성당이 있습니다. 초기로부터 이어져 온 문화재 성모성천 성당과 2018년 5월 19일 새로이 봉헌된 복자 신석복 마르코 기념성당이 나란히 있는 곳입니다. 그럼 명례성지의 내력을 수집된 기록들과 촬영한 사진과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석복 마르코 기념성당 안과 거처의 모습을 모두 감상하시겠습니다. 신석복 마르코 기념성당은 언덕 위에 세워졌지만 녹아 사라지는 소금처럼 자연스럽고 드러나지 않게 건립되었습니다. 언덕 아래 계단으로 내렸으면 복자 신석복 마르코 기념성당이 연결됩니다. 교우들의 참여로 이룬 180석 규모의 반원형 큰 성당입니다. 제대위 성체 감실 기념성당의 제대 이곳은 그동안 가축, 숙사가 되었던 생가태에 세워진 성당입니다. 제대 옆으로 연결되는 부활경당. 제대 뒤 부활경당에서 순교자 묘를 참배합니다. 제대 안에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한 푼도 포졸들에게 주지 마라. 성당 외벽에는 금빛 순교자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언덕에 소금 녹는 형상으로 지은 성당. 신석복 기념성당은 기존에 있던 한옥식 성당이 주인공이다. 그렇게 완성한 기념성당은 건물 형태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언덕에 묻힌 듯 소담한 모습이다. 절벽 경사지에 위치한 건물은 절벽의 일부로 보이기도 하고 멀리서 보면 축대만 보이도록 했다. 이를 위해 축대도 하나하나 디자인했다. 녹아 사라지는 소금 정신을 음미해 볼 수 있다. 디자인 회사 1호제 디자이너 성효상 대표의 이야기다. 기념성당 언덕을 내려서면 낙동강변길로 이어집니다.
4대강 정비 이전에는 성당 아래까지 물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녹아내리는 소금 정신을 표현한 기념성당은 언덕 아래 숨은 듯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순교복자 신석복 마르코는 1828년 밀양의 명내에서 태어났다. 비교적 넉넉한 살림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농사를 지으며 누룩과 소금 행상을 하면서 살았다. 밀양에서 김해로 가는 길목인 명내 나루터는 그래서 늘 사람들로 붐볐고 박해를 피해온 교우들도 정착해서 살았다. 신석복은 이들의 권면으로 신자가 된 것으로 본다. 형제들은 그가 순교 후에 모두 입교했다. 1866년 병인 박해가 일어나자 대구에서 내려온 포졸들은 그가 신자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명내로 들이닥쳤으나 집에 없자 수소문 끝에 창원 마포에 장사로 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며칠을 기다려 김해 한림읍 가산리 길에서 체포하여 즉시 밀양으로 압송했다. 포졸들은 밀양에서 하루 머무는 동안 그에게 무수한 형벌을 가했다. 다음 날 이 사실을 안 형제들이 돈을 마련해 대구로 압송되는 신석복을 뒤쫓아가서 포졸들에게 돈을 주고 빼내려 했지만 오히려 그는 형에게 1분전이라도 주지 말라고 부탁했다. 이로 인해 그는 대구까지 가는 동안 자주 능욕을 당해야만 했다. 대구에 도착해서도 9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정부를 캐기 위한 관장의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았다. 유혈이 낭자하고 뼈가 부러졌지만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놓아주신다 하여도 다시 천주교를 봉행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관장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더욱 혹독한 형벌을 가하고 며칠 감옥에 가두었다가 교수형을 집행했다. 이때가 1866년 3월 31일 또는 3월 18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38세였다. 그 후 순교자의 아들인 신영순 이냐시오가 대구로 가서 포졸들에게 돈을 주고 부친의 유해를 찾아 모셔왔지만 박해의 여파가 자신들에게 미칠까 두려워하는 지방 유지들과 신시문중의 반대로 고향 땅에 안장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득이 낙동강 건너 한림정 뒤산 노루목에 안장했다. 그로부터 110년이 지난 1975년 12월 1일 진영본당 신자들은 순교자의 묘가 야산에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본당 공원묘역으로 이장했다. 그 후 2018년 신석복 마르코 성당 제대 뒤 부활경당에 안치되었다. 한 가지 불행한 일은 순교자의 행적이 자세히 전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한동안 그의 이름 또한 단순히 신 이냐시오로 알려졌었는데 이는 1895년 치명일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아들 신영순 이냐시오와 혼동한 데 기인한다. 후손들이 이를 바로 잡아주길 청해 1925년 발간된 병인 치명사적에서 마르코로 정정되었고 교회 사가들의 연구에 의해 이름 또한 신석복임을 밝혀냈다. 순교자 신석복 마르코의 미망인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명내에서 살았고 후손으로는 아들 이냐시오에게서 4명의 아들을 보았는데 그중 막내인 신순균 바우로 1935년 수품, 1948년 선종은 후에 사제가 되었다. 지금도 순교자의 4대 후손이 명내리 상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신석복 마르코는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되었다. 다음은 명내성지 역사입니다. 1801년 신유박해 이후 명내는
박해를 피해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살던 교우촌이 형성. 1866년 신석복 마르코 대구 감령에서 순교 후 1887년 로베르 신부 명례공소 성사집행 신자수 27명, 1897년 명례본당 성격 교우수 200명, 경상도에서 4번째 본당이자 마상교구의 첫 번째 본당이 됩니다. 초대 주임으로 부임한 강성삼 라우렌시오 신부는 우리나라 3번째 사제입니다. 1903년 초대 강성삼 라우렌시오 신부 명례에서 38세의 지병으로 선종하십니다. 다시 23년간 공소시대가 이어지고 1926년 주임으로 권영조 신부님이 부임하십니다. 새로 기와로된 성당을 짓고 1928년에 축복식을 가집니다. 1930년 교통이 편리한 삼낭진으로 본당이 이전됩니다. 1935년 태풍으로 성당이 전파되었습니다. 진영본당 소속 공소가 되었고 1938년 옛 성당이 무너진 자리에 현재의 모습인 성당을 축소해서 복원했습니다. 남녀 신자석이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는 성당 내부는 초기 신자들의 신앙과 영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1996년 수산본당 소속이 됨. 2006년 신석복 순교자의 생가틀을 발견합니다. 개인 소유 축사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2007년 4월 매입한 입구의 한옥을 보수해 8월에 강성삼 신부의 세례명 라우렌시오 집으로 명명됩니다. 2008년 9월 마산교구 명례성지 조성위원회 위원장 이재미 신부가 조직되고 교구 승인을 받습니다. 2010년 12월 31일에 명례성당과 그 일대는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526호로 등록됩니다. 2011년 6월 10일에 신석복 순교자 생가터에 있던 축사를 이전 철거한 뒤 사제관과 생가터 축복식을 가집니다. 2018년 5월 19일 교구장 백이현 주교의 주례로 신석복 마르코 성당 봉헌식을 거행하고 성지 초입에 새로 건립한 안내센터는 라우렌시오 집으로 명명되고 기존의 문화재 성당은 명례성당 주보를 따라 성모성천 성당으로 되어 현재에 이릅니다. 그럼 27장의 사진 속에 담겨진 문화재 성모성천 성당, 남녀 신자석이 구분되어 있는 성당과 철거 전 라우렌시오의 집, 축사가 된 생가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원래 성모성천 성당은 태풍으로 쓰러진 후 다시 축소해서 복원된 모습입니다. 성당 봉헌과 함께 심어졌을 나무는 이제 큰 고목이 되어 운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제대 앞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성당 내부는 남녀 신자석이 구분되어 있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벽에 걸린 14처 액자들, 신자들을 등지고 미사를 드렸던 옛 제대, 제대 위 명례 성무상과 성상, 제대에 조각된 성구, 제대 위 십자고상, 성당 아래마당에 있는 성모상, 지금은 없어진 철거 전 있었던 옛 라우렌시오의 집, 현 기념성당 자리 철거 전 축사의 모습, 명례본당 초대 강성삼 라우렌시오 신부의 기록. 명례공소는 1897년 6월 본당으로 승격하고 초대 주임은 강성삼 신부였다. 강성삼 신부는 충청도 홍산 출신이다.
김대근 신부, 최양업 신부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서품된 최초의 신부이다. 사제의 서품을 받고 정식으로 부산 전령도에 부임하여 전령도와 8개 공소의 314명 신자들을 돌보았다. 강승삼 신부의 집안을 살펴보면 충청도 내포에 살았던 외조부 신베드로는 의술이 뛰어났으며 영세한 후 각처로 다니며 전교하다가 병인 박해 때 홍주업 포졸들에게 잡혀 해미에서 85세로 치명하였으며 외숙인 신아우구스티노도 23세 때 해미에서 순교하였다. 신학생 선발 당시 기록을 보면 만주에서 한국 입국 준비를 하며 한국인 신학생 양성을 선교 사업의 하나로 계획하였던 주교 리델과 신부 로베르 등의 프랑스 선교사들은 1877년 한국 입국에 성공하자 곧 신학생 교육에 착수, 신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였다. 한국 정부의 천주교 탄압이 약화되면서부터는 국내의 신학생 교육과 병행하여 일부 신학생들을 말레이 반도의 페낭으로 유학시켰는데 1882년에서 1884년까지 유학생 수는 21명에 이르렀다. 그들 중 제일 먼저 페낭으로 유학 간 사람이 강승산이었다. 그는 1881년 일본 나가사키로 건너가 코스트 신부의 지도로 1년간 예비 신학 교육을 받은 뒤 페낭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그곳의 기후와 풍토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맞지 않아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1884년부터는 신학생의 파견을 중단하고 유학 중에 있는 신학생들도 철수시키기로 한 교구의 결정에 따라 1890년에 귀국하여 서울 용산 예수성심신학교에서 학업을 마쳤다. 1896년 4월 26일 약현성당, 지금의 중림동 성당에서 뮤델 민덕교 주교의 주례로 강도영 정규화와 함께 사제 서품을 받음으로써 한국인 최초 김대근 신부 서품 1845년 후 5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서품된 최초의 신부가 되었다. 서품 후 첫 임지 부산 전령도에서 1897년 우도 신부와 상의하여 경남 밀양군 한안면 명례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그해 9월 명례에 3칸짜리 집 한 채를 120냥에 매입하였으나 매수자가 집을 비우지 않아 이듬해 1월에야 명례로 옮길 수 있었다. 밀양, 청주, 현, 진양, 양산, 은양 등 14개 공소 500여 명의 교우를 대상으로 6년 동안 사무하였다. 1900년 초 강승삼 신부는 병 때문에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이듬해 여름에도 크게 앓아 공소 순방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본래 병약했고 한적한 산촌인 명례로 임지가 정해진 것도 그 때문이었다. 1903년 9월 19일 37세의 나이로 선종하였다. 강승삼 신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고 단지 전령도와 명례에서 남긴 13통의 서한이 있을 뿐이다. 강승삼 신부의 묘비는 삼랑진 성당에 있으며 묘소는 부산 성직자 묘역에 있다. 강 신부가 죽자 명례 본당은 다시 공소가 되었고 마산 본당에 속했다. 그리고 1920년 5월 10일 권영조 신부가 부임하여 다시 본당으로 재설립되기도 했으나 1930년 삼랑진으로 본당 소재지를 이전하여 다시 삼랑진 본당 소속 공소가 되었다. 이후 명례는 진영 본당을 거쳐 현재는 수산 본당 관할 하에 있다.